어느 쪽이 갤럭시고 어느 쪽이 아이폰일까요? I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수령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 제품을 받아보고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봤던 게 바로 카메라 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 카메라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지만 일단 색감이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전에랑은 조금 달라진 느낌? 그래서 이번에도 카메라 색감에 대한 얘기를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함께 비교를 하며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통 본인이 쓰는 폰에 따라 몰라, 나는 아이폰이 짱이야, 또는 갤럭시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단순히 이게 아닌 블라인드 테스트로 좀 본다면 내가 생각보다 이런 색감도 좋아했구나, 또는 아이폰의 색감과 갤럭시의 색감이 내 생각과는 조금 달랐구나, 뭐 어쩌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오늘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진들을 화각별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함께 봐보자고요. 그리고 후에는 카메라들의 각각 단점들과 장점, 그리고 차별점 등을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을 하기 전에 갤럭시 S24 드리는 이벤트 마감이 머지 않았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광각의 사진부터 볼게요. 어느 쪽이 갤럭시고 어느 쪽이 아이폰일까요? 이 두 제품 다 아무 설정 안 하고 기본으로 찍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오른쪽이 갤럭시 S24 울트라, 왼쪽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둘 다 기본으로 두고 찍었는데도 확실히 톤이 다른 게 보이죠? 이건 갤럭시가 조금 더 보정이 된 느낌? 붉은 톤으로 띄는데 뭔가 이 환경을 실제 눈으로 보면 아이폰처럼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실제 눈에서 가깝게 찍힌 건 갤럭시 쪽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붉은 톤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 당시에 하늘이 좀 핑크빛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은 갤럭시 쪽이 좀 더 실물에 가깝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그냥 발 사진을 찍어봤는데 자동으로 두고 찍었을 때 아이폰 쪽이 명부안부를 더 잘 잡아주는 신발의 색감도 그렇고 바닥에 빛이 비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면 아이폰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밸런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은 다른 사진들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느껴지죠? 하지만 이 전구 부분을 확대해보면 여기서도 아이폰이 조금 더 잘 잡아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 사진도 어두운 부분을 아이폰이 조금 더 잘 잡아주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취향 따라 갈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색감으로 보는 거니까 어느 쪽 사진의 색감이 더 나의 취향에 맞는지 이런 걸 더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건 거울 셀카를 찍어봤는데 보통은 갤럭시가 좀 더 붉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명에 따라 아이폰이 더 붉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왼쪽 사진이 갤럭시였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다음 사진은 갤럭시 쪽이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앞서 봤던 사진의 디테일들은 아무래도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찍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진은 갤럭시가, 어떤 사진은 아이폰이 때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퀄리티가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똑같이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찍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수동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개인적으로 이 사진도 두 사진의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아이폰이 조금 더 붉게, 그리고 빛을 좀 더 잘 잡아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갤럭시 역시 빛을 좀 잘 잡아주지만 제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찰칵 막 이런 식으로 찍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순간 포착에는 아이폰이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느낌? 이것도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사진도 끝부분을 보면 아이폰이 명부를 좀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죠. 자, 이제는 3배 줌의 퀄리티를 한번 봐볼게요. 사진이 3초 간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사진을 길게 보고 싶으면 잠깐 멈추시고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보시는 건 3배 줌입니다. 자, 답을 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쪽만 있던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갤럭시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찍을 때 그리고 자연광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이폰의 색감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조금 차가운 느낌? 하지만 갤럭시가 이번에 조금 색감이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전 같았으면 이것보다도 색감이 좀 더 붉게 그리고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찍혔을 텐데 이번에는 비교적 이렇게 조금 더 톤이 다운된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사진도 창문으로 들어온 노을을 찍어봤는데 여기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붉게 찍혔습니다. 대신에 어두운 부분도 아이폰이 조금 더 잘 살려줬죠. 세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아이폰은 일반적인 파란 하늘을 보여준 것 같은데 갤럭시는 조금은 노을이 진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죠. 사실 이때 해가 살짝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는 건 갤럭시 쪽이 더 비슷했을 거예요. 이 사진 역시 두 개가 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계단 쪽이 아이폰이 조금 더 밝죠. 세 번째 노을 사진. 이렇게 노을을 직접적으로 찍으니까 여기서 확실히 갤럭시가 더 붉은 느낌을 줍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이폰은 좀 더 차갑죠. 이 사진 역시 갤럭시가 조금 더 붉게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아이폰은 차가운 톤이 보입니다. 보통 아이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에서 왼쪽 부분을 더 많이 고르시겠죠. 반대로 따뜻한 느낌의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사진을 고를 테고요. 이건 고기를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두 제품의 차이가 크게 안 느껴졌습니다. 어떤가요? 이건 자연광에서 브라우니를 찍어봤는데 갤럭시 쪽이 조금 더 어둡게 찍혔죠. 커피 역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찍은 사진들은 갤럭시가 좀 더 대비가 강하게 그렇게 찍히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찍은 것도 왠지 모르게 갤럭시 쪽이 좀 더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이거는 저의 취향입니다. 근데 아이폰도 괜찮은 게 뭔가 디테일이 부각되지 않은 느낌이라서 어디에 사진을 올릴 때 조금 부담이 없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다음은 세배줌으로 찍은 발사진, 그리고 또 커피 사진. 뭔가 대비 차이가 느껴지죠? 문어 짬뽕을 시켜봤는데 보통 음식을 찍을 때는 붉은 색감이 조금 더 어울린다 이런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취향 차이인 게 누군 너무 붉으면 색감 때문에 음식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조금 더 파란 게 낫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어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나의 스타일에 맞는구나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세배로 인물을 찍어봤는데요. 여기서도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차갑게 찍히죠. 그런데 아까 봤듯이 실내에서 찍은 이 거울색화는 아이폰이 조금 더 붉게 찍힙니다. 확실히 자연광이나 조명에 따라 좀 이렇게 달리게 찍히는 게 있어요. 자, 이제는 5배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뒤죽박죽 섞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을 봐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진 둘 다 예쁘게 찍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은 조금 더 탁하게 찍힌 느낌? 더 선명하고 딱 봐도 예쁘게 찍힌 건 갤럭시 쪽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탁한 사진을 좋아해서 이 사진들은 아이폰이 조금 더 제 취향이네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을 부분을 찍은 거는 갤럭시가 더 붉게 찍힌다. 이건 실내 조명에서 찍은 건데 여기서도 아이폰이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돌죠. 그리고 이 사진은 원목 장식장의 색깔이 갤럭시 쪽이 좀 더 붉다. 그리고 윗부분 돌벽 부분의 디테일이 두 제품이 좀 다른 것도 볼 수 있고요. 5배로 찍은 인물 사진인데요. 어떤 색감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이 노랗게 보이는 것보다는 창백해 보이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아이폰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취향 차이예요. 이 사진도 두 제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죠. 이 역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요. 5배 줌으로 찍은 거울색화도 여기 실내 조명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붉게 찍혔습니다. 이 사진은 솔직히 두 개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밖에 나무 부분이 갤럭시가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고 아이폰은 조금 더 뭉개져 있는 느낌이 들죠. 저는 이게 갤럭시와 아이폰의 각각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갤럭시는 디테일을 잡아줘서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의 느낌을 보여준다면 아이폰은 이 뭉개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색감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좀 K 감성과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5배 줌으로 노을을 찍은 거는 갤럭시 쪽이 좀 더 노랗게 나왔고요. 여기도 아이폰이 안부를 더 잘 살려줬죠. 다음은 10배 줌 사진을 봐볼게요. 바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밝기 차이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가 점점 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이폰이 이렇게 색을 확실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 의자 사진을 보면 의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느껴져도 뒷배경을 보면은 갤럭시로 찍은 사진의 벽이 더 어둡고 붉게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아이폰이 좀 더 뿌옇고 갤럭시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배 줌으로 왔을 때부터는 두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어요.
갤럭시 S24 울트라는 5배 줌에 5000만 화소를 탑재,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5배 줌에 1200만 화소를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5배 이상부터는 각각의 렌즈에서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프로세서로 둘 다 후처리를 하는 거지만 물리적으로 갤럭시의 5배 줌 화소가 높기 때문에 확대를 했을 때 갤럭시의 줌이 더 안 깨지는 게 있죠. 이 사진은 아이폰이 조금 더 노랗게 찍혔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 빨간색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취향 차이니까 정답은 없다. 아까 5배로 찍은 사진은 두 제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 더 노랗게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역광 사진은 정확한 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끼긴 하겠지만, 확대를 했을 때 갤럭시 쪽의 빛번짐이 조금 더 적었다. 자, 다음은 25배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에서 땡길 수 있는 최대 화각이에요. 답을 볼 텐데 좀 쉬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갤럭시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인데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확실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그렇고, 이 사진도 아이폰 쪽이 많이 깨져 있죠. 이 고전압을 찍은 것도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 더 깨짐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 역시 갤럭시의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명암 대비는 아이폰이 훨씬 더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것도 갤럭시가 노이즈가 더 적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의 경우는 아이폰이 노이즈가 있지만 갤럭시의 빨간색 대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뭔가 너무 또렷하게 찍히는 게 흔히 말하는 요즘 감성이 아니긴 하거든요. 제 주변에 인스타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부러 깨지게, 일부러 노이즈 끼게 이렇게도 많이 찍고, 좋은 카메라로 찍더라도 노이즈를 많이 넣는 이펙트를 주더라고요. 그게 감성이라나 뭐라나 때문에 갤럭시에 너무 이렇게 또렷한 사진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광각 사진도 두 개만 봐볼까요? 정답은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갤럭시였습니다. 이 빈 찻잔의 경우 초광각도 갤럭시가 조금 더 붉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이폰은 조금 더 차가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천장 사진 역시 갤럭시 쪽이 붉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광각도 아이폰이 명암 대비를 잘 잡아주죠. 셀카도 보겠습니다. 정답은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 어떤 색감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시나요? 갤럭시의 경우에는 셀카도 색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와 따뜻하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신 건 다 자연스럽게로 찍은 거고요. 이 두 색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둘 다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 아이폰의 밤하늘이 조금 더 밝죠. 이건 메인으로 찍은 사진. 이건 갤럭시가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줬는데, 대신에 밤하늘에 이렇게 노이즈가 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5배, 아이폰 사진이 조금 더 차갑게 나왔죠. 이건 10배, 역시 아이폰이 조금 더 밝고 차갑게 찍혔습니다. 이건 야간 모드가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야간 모드 없이 찍은 건데요. 여기서는 갤럭시가 더 차갑게 나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갤럭시라고 무조건 더 따뜻하게 찍힌다? 아이폰이라고 무조건 더 차갑게 찍힌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둘 다 자동으로 찍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색감이 바뀔 수 있다. 제가 아이폰으로 색감을 설정하는 건 이전에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는 이렇게 수동으로 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 잘 조절해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은 어떤 쪽의 색감이 더 나은가요? 정답은 오른쪽이 아이폰, 왼쪽이 갤럭시였습니다. 자, 이번에 얼마나 맞추신 것 같나요? 그럼 두 제품의 차이와 장단점을 말해보자면, 오늘은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두 제품 다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애플 프로 로우와 익스퍼트 로우 촬영이 되는데, 솔직히 세세한 수동 촬영에는 익스퍼트 로우가 훨씬 만들어내기 좋고요. 다만 오늘 영상의 내용은 색감이 중점이기에 크게 얘기는 안 해볼 텐데요. 그래도 앞에 말을 했다시피 전문 용도처럼 수동으로 쓰기에는 갤럭시가 훨씬 사용도도 좋고 결과도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동 기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물론 있으면 좋은 기능이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갤럭시 카메라 앱에 옆에 있는 이 더보기 탭조차 거의 안 누르거든요. 때문에 기본 자동 카메라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갤럭시와 아이폰의 퀄리티 차이를 단순히 색감 쪽에서 차이를 둘 것 같고요. 더 크게 본다면 중 퀄리티 정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 색감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들을 담아서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니까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말을 하긴 했지만 중 부분에서 초광각 1배, 5배의 렌즈가 있는 아이폰 15 프로맥스보다 초광각 1배, 3배, 5배가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이 디테일한 퀄리티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1배에서 바로 5배로 가기 때문에 3배와 5배 사이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4.5배 이런 화각은 제대로 된 퀄리티를 비교적 보기 힘들죠. 다만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에는 3배 렌즈가 있으니까 그 화각대의 화각도 꽤 커버를 잘해줍니다.
아이폰은 15 프로가 3배, 15 프로 맥스가 5배 이렇게 각각 다른 화각의 렌즈가 하나씩 탑재가 되어 있는데 갤럭시 S24 울트라는 이 모든 게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색감에 대한 호불호가 큰 편이 아니시거나 갤럭시의 색감이 애초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로우 기능도, 수동 촬영도, 카메라 자체의 여러 기능도, 그리고 줌 화각대까지 갤럭시 S24 울트라 쪽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역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 얘기를 했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멀리 줌을 당길 수 있는 제품인데 최대 25배거든요. 그런데 S24 울트라의 경우 전작 10배에서 5배로 렌즈의 화각이 바뀌긴 했지만 스페이스 줌으로 아직도 100배까지 당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아이폰과 카메라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죠. 100배까지 당기면 퀄리티를 챙기긴 어려운데 밝은 낮에는 50배 정도까지 당겨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된다면 더 좋긴 한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아이폰은 사진이 최대 4800만 화소, 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데 반해 갤럭시 S24 울트라는 사진 최대 2억 화소, 영상 최대 8K 30프레임, 4K도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폰 카메라로 정말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가 무조건 더 쓸 게 많습니다. 이 2억 화소가 솔직히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뭐 8K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찍어보면 4800만 화소도 꽤 좋은 편인데 확대를 하면 여기서 차이가 좀 보이죠. 근데 일반적인 사용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블라인드 테스트로 본인이 색감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게 아닌지 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사진은 구도와 찍는 대상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자주 찍는다 또는 인물을 찍는다, 풍경을 찍는다 어느 것이냐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후미에 갤럭시 카메라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닌 게 말했다시피 요즘 폰카로 수동 사진을 찍고 뭐 별 사진을 찍거나 2억 화소를 찍고 뭐 8K 영상을 찍고 100배 줌을 하는 이런 사용자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감히 저는 소수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갤럭시 카메라를 그렇게 다 활용을 하시면 매우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동으로 찍고 만다 이거죠. 뭐 줌 조금 하면서. 그래서인지 이 갤럭시 카메라의 장점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느끼기 힘든 것 같고요. 현재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아이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색감이 조금 더 우리 눈에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진을 찍어도 갤럭시로 찍은 건 색감이 조금 다르기에 인스타 안에서 보면 그 사진이 유독 튀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여기서도 딥하게 들어가 보면 사진 속 내가 어떤 폰을 들고 있는지 이런 브랜드와 디자인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은 색감과 카메라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전에 아이폰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더 차갑고 약간 노이즈가 낀 결과가 좋아서였는데 요즘에는 뭐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점점 카메라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뚜렷하게 어느 브랜드 카메라가 더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야 뭐 어떤 거로 써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댓글로도 다른 브랜드를 비방하거나 그런 말들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닌 그냥 취향 차이다 이렇게 느끼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얘기는 제가 1년 전에 토크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말했다시피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 그리고 이걸 왜 더 선호하는지 이런 인터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이벤트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전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